반갑습니다. 샤스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위장막 차량으로만 접해보셨고 실제 차량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코나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코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뉴스 기사로 6월달에 출시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6월달에 출시되는 코나 하이브리드는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나 전면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 첫 번째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 영상인데요. 코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변화가 없습니다. 안개등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전구로 유지되고 헤드램프는 LED 타입 프로젝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방향 지시등도 똑같고요. 그릴 디자인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완벽하게 같고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휠이 조금 다릅니다. 코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6, 17, 18인치 이렇게 세 가지의 휠이 들어가는데 18인치를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의 연비 면에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연비 부분에 조금 생각을 해서 좀 더 공기역학적인 휠 디자인을 하고 연비 부분을 굉장히 많은 고려를 해서 휠 디자인을 한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하이브리드 같은 휠이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미쉐린사의 에너지 세이버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보통 하이브리드라고 한다면 전고 높이도 조금 달라지기 마련인데 전고 높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측정을 해본 건 아니지만 눈으로 일반 코나와 비교해봤을 때 그닥 달라 보이는 점은 없었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위장막으로 덮여 쌓여져 있어서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실내에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코나 2019년식 연식 변경을 하면서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코나 하이브리드는 적용이 됩니다. 제가 SP2 영상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게 왜 좋냐면 전자식 브레이크를 적용하게 되면 각종 ADAS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서도 완전 제동까지 가능하고요. 재출발도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내 주행에서도 굉장히 편한 오토홀드까지 지원이 되니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굳이 안 넣을 이유는 없겠죠.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는 현대차에서는 다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일단 코나 하이브리드에서도 선택할 수 있게 될 모습입니다. 옆모습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이제 휠과 옆에 있는 블루 드라이브 배지가 붙는데 이 블루 드라이브 배지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와 소나타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소나타 하이브리드라고 말하면 DM8이 아닌 LF 소나타 뉴라이즈 하이브리드를 말하는 거죠. 뉴라이즈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아이오닉 등등 이렇게 들어가는 차종과 완벽하게 똑같은 디자인의 블루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면부를 보면요, 후면부마저도 전면부와 똑같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후면부 같은 경우는 보통 범퍼 양쪽을 이렇게 각지게 깎아서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마련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포착된 지 좀 오래된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디자인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이 차량에서 핵심적인 변화는 하부에 멀티링크가 장착된다는 점입니다. 코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공간 탓에 분명히 사륜구동을 위한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올 공간이 마땅치 않을 텐데 코나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멀티링크가 달리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되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서 완전 정지까지 지원되고 재출발까지 지원되고 일반 코나에는 없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요것만으로도 코나 하이브리드의 메리트는 충분해 보입니다. 거기다가 코나 디젤 같은 경우에는 정축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코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엔진에다가 전기 모터까지 더해지니까 펀 드라이빙과 그 다음에 전기 모터 이 두 가지의 합산 출력이 맞물려서 굉장히 재밌는 차가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나 하이브리드가 아닌 코나 일반 버전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177마력의 힘을 자랑하는데요. 코나 하이브리드가 만약에 아이오닉과 같은 엔진 스펙을 가지고 온다면 합계 출력이 130마력에서 140마력 남짓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저 같으면 연비를 포기하고 코나 1.6 터보를 사고 싶어질 정도인데 코나 과연 어떻게 해결했을지 의문입니다. 국내에서는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자동차세 혜택을 더 주진 않는데 2.0 엔진이라도 합체하는 걸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터보 엔진을 장착한 하이브리드가 나오게 되는 걸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엔진 파워트레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은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참고해서 한번 다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샤스파의 김광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